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활동하는 기자 마크 톰슨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취재한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캐나다 은퇴자들이 한국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완벽한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복지국가의 그늘과 한국에서 찾은 의외의 해답, 그리고 노후 행복의 진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동의 여왕 채널에서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전해드립니다. 기대가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캐나다는 유엔이 발표하는 세계 행복지수에서 늘 상위 10번째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무상의료 시스템과 연금제도, 그리고 다문화를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이민을 꿈꾸는 땅이기도 하죠. 실제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민 선호 첫 번째 국가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취재하면서 발견한 것은 의외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은퇴자들조차 복지제도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이야기하더군요. 75세의 로버트 존슨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도 받고 아플 때 병원비 걱정도 없어요. 하지만 매일이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어요. 캐나다의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은퇴자들은 안정적이지만 고독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복지국가의 완벽한 시스템도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 즉 타인과의 연결에 대한 욕구는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저는 토론토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은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는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오전 9시에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먹고 10시쯤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해결하거나 가끔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거나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냅니다.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30%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안정적인 고독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메마른 상태인 거죠. 제가 만난 마가렛 화이트 씨는 72세입니다. 그녀는 밴쿠버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자녀들은 모두 다른 도시로 이사 갔고 손자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봅니다. 이웃들과는 인사 정도만 나눠요.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어요. 캐나다의 개인주의 문화는 젊을 때는 자유로움을 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립감을 키웁니다. 가족보다는 개인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국토가 넓은 국가 특성상 멀리 사는 가족과 친척이 자주 모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서구식으로 예의를 지키되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과 의료보험이라는 물질적 안전망은 있지만 정서적 안전망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의미 있는 관계의 부재였습니다. 이런 취재를 하던 중 우연히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캐나다 은퇴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게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일상이 캐나다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브라운 씨는 68세에 은퇴한 교사입니다. 그는 작년 가을 한국을 2달 동안 방문했다고 하더군요. 밤 10시가 넘어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인분들이 공원에서 장기를 두거나 운동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저녁 8시만 되면 거리가 조용해지는데 말이죠. 그가 가장 놀란 것은 시장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니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 음식은 잘 드세요? 같은 질문들이 진짜 관심에서 나온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대형마트에서는 계산할 때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만 주고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린다 존슨 씨는 70세로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하다 퇴직하였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노인들의 사회 참여도였습니다. 아침 7시부터 공원에서 운동하는 어르신들, 복지관에서 각종 강좌를 듣는 분들,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들이 활기찼어요. 캐나다에서는 은퇴하면 집에만 있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어르신들은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계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고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캐나다의 개인주의적 성향과는 확연히 달랐다는 거예요. 안정적이지만 차가운 관계 대신 불확실하지만 따뜻한 연대감을 경험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은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의료 서비스입니다. 캐나다의 무상의료 시스템은 분명 장점이 있지만 실제 이용해보면 문제점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역시 지난해 어머니의 백내장 수술 때문에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토론토에 사는 제임스 윌슨 씨는 73세입니다. 그는 무릎 관절염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야 했는데 가정의로부터 의뢰서를 받은 후 실제 진료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아픈데 반년을 기다리라니요? 그동안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캐나다 의학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전문의 진료까지 평균 대기 시간이 25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응급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에 위험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여섯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노인들에게 특히 큰 부담이 되죠. 반면 한국을 방문했던 캐나다 은퇴자들은 의료 접근성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앞서 만났던 데이비드 브라운 씨는 한국 체류 중 감기에 걸렸을 때를 회상했어요. 동네 병원에 가서 당일에 진료를 받고 처방전까지 받은 후에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바로 받았어요. 캐나다였다면 가정의 예약부터 일주일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종합병원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건물에서 여러 과의 진료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도 즉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렛 화이트 씨는 한국에서는 오전에 검사하고 오후에 결과를 들었는데 캐나다라면 검사 결과만 2주는 걸렸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의료비는 캐나다처럼 완전 무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본인 부담금이 그리 높지 않고 무엇보다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캐나다 은퇴자들이 매력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곧 건강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니까요. 한국을 방문한 캐나다 은퇴자들이 가장 부러워한 것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은퇴와 동시에 사회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느낌을 받는다면 한국에서는 오히려 제2의 인생을 위한 새로운 기회들이 많다는 걸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서울을 방문했던 로버트 존슨 씨는 종로구 노인복지관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나이 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컴퓨터 교실, 요리 강습, 건강체조, 합창단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캐나다의 시니어 센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찼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만 200개가 넘는 노인복지관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1,500개가 넘는 시설에서 매일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인구 대비 캐나다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데이비드 브라운 씨는 한국의 평생교육원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실버대학에서 60대, 70대 분들이 실제 대학생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봤어요. 역사, 문학, 심지어 외국어까지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은퇴하면 그냥 시간 때우기 정도의 활동만 있는데 말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원봉사 문화였습니다. 한국의 많은 은퇴자들이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하거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일들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린다 존슨 씨는 여기서는 나이를 이유로 사회 밖으로 밀려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를 인정받으며 여전히 필요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은퇴 후 골프나 독서 정도가 주된 여가 활동인 반면 한국에서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런 환경이 노년기를 단순한 여생이 아닌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많은 캐나다 은퇴자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OECD에서 발표하는 삶의 만족도 지표를 보면 캐나다는 늘 상위권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통계 뒤에 숨겨진 현실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노년층의 고립감과 우울감은 캐나다 사회의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신건강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20%가 만성적인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메마른 상태인 거죠.
제가 인터뷰한 많은 은퇴자들이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라는 의문을 털어놓았습니다. 반면 한국을 경험한 캐나다 은퇴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렛 화이트 씨는 서울 체류 중 동네 카페에서 만난 한국 어르신들의 모습을 회상했어요. 매일 오후 2시면 같은 자리에서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서로의 자녀 걱정도 하고 건강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 얘기로 열띤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부러웠어요. 데이비드 브라운 씨는 한국의 찜질방 문화에 감탄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 찜질방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도 금세 친해져서 서로 등을 밀어주고 음식을 나눠 먹더라고요. 캐나다의 사우나나 스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OECD 행복지수에서는 중위권에 머물지만 가족과 이웃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노년층의 사회적 연결망이 캐나다보다 훨씬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로버트 존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이 혼자 식사하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고 대화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독립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결국 혼자 남게 되더라고요. 결국 제도적 안전망과 관계적 안전망 사이의 차이였습니다. 캐나다는 시스템이 개인을 보호해주지만 한국은 사람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구조인 거죠.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돈이나 제도보다 사람과의 연결이라는 점을 이들의 경험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높은 국가에 속하며 특히 고령층에서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3배에 이릅니다. 이는 한국의 급격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로 극심하게 가난했던 국가에서 현재의 선진국이 되기까지 큰 변화를 겪은 현재의 노인층은 중장년층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하고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은퇴자들처럼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한국과 같은 환경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일부 캐나다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은퇴 후 삶의 대안지로 진지하게 고려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출신의 은퇴자가 관계 중심 사회에서 제2의 인생을 모색하는 독특한 흐름인 거죠. 밴쿠버의 은퇴자 모임에서 만난 찰스 톰슨 씨는 69세입니다. 그는 실제로 한국 거주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연금은 캐나다에서 계속 받고 한국에서 생활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의 생활비는 캐나다보다 저렴하고 의료 서비스는 더 빠르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풍부하니까요. 토론토에서 활동하는 시니어 라이프 플래닝 그룹의 수전 리 상담사는 최근 이런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부터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에서의 은퇴 생활에 대해 묻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단순히 물가가 저렴해서가 아니라 더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이죠.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언어 장벽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비자나 의료보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예요. 또한 한국의 빠른 사회 변화 속도나 치열한 경쟁 문화가 캐나다식 여유로운 은퇴 생활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린다 존슨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완벽한 곳은 없어요. 캐나다도 한국도 각각 장단점이 있죠. 중요한 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저는 안전하지만 외로운 노년보다는 조금 덜 여유롭더라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노년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이런 움직임은 아직 소수에 그치지만 은퇴에 대한 기존 관념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능동적인 은퇴 문화의 시작일지도 모르죠. 캐나다 은퇴자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노년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이 모든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현상을 단순한 국가 간 제도 비교로 보지 않습니다. 캐나다 은퇴자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통계나 수치로는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였어요. 그것은 바로 연결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분명히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안정적인 연금 시스템, 무상의료, 깨끗한 환경, 낮은 범죄율까지 객관적 지표로는 완벽에 가깝죠.
하지만 제가 만난 은퇴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마지막 인터뷰에서 데이비드 브라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건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느낌 말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있는 관계들 뿐이었는데요. 마가렛 화이트 씨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풍요롭고 안전하지만 고독한 노년과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따뜻한 연대가 있는 노년 중에서 선택하라면 저는 후자를 택하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외롭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되거든요. 한국의 상황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치열한 경쟁, 급속한 사회 변화 등 캐나다 은퇴자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국에서 느낀 관계의 풍요로움은 이런 단점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로버트 존슨 씨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젊을 때는 성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좋은 직장, 큰 집, 많은 저축.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진짜 중요한 건 다른 거더라고요.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서로를 걱정해 줄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결국 이들이 던지는 질문은 매우 본질적입니다. 노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의 안전한 고독인가? 아니면 불완전하지만 따뜻한 관계 속에서의 연대인가? 캐나다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던 은퇴자들이 한국행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유는 진정한 행복이 제도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깨달음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취재를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